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리를 좋아하는 기사쌤, 요리토리쌤입니다. 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인데 이렇게 또 불구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생님 수업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나온 이 학생들에게 진짜로 대단하다. 좀 뻥을 좀 쳐서 좀 대단하다 하고 생각하고 그래요. 민기 선생님이 얘기하지만은 니네가 10월 초 시험 9월 17일 뭐죠? 오늘이 벌써 9월 4일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한 20 며칠밖에 안 남았어. 한 3주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지? 그러니까 또 뭐 이게 그때 가서 막 정신없이 하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 생각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거니까 오늘도 수업에 집중. 특히 세계사 부분은 지루하고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 내 나라 역사도 아니고 다른 나라 역사다기 때문에 지루하고 사람 이름 많이 나오고 사건 많이 나오고 엄청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 그렇게 진짜로 이게 수업이 재미없지만은 그래도 선생님이 최대한 어떻게 재미있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그리고 항상 왜 그랬을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일은 왜 생겨났을까 라는 걸 한번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해보고, 우리가 이제 시험을 위해서 암기를 중요한 사건들은 암기를 하고 해야 되는 거지만은 그 암기를 하는 와중에서도 그 사건들이 왜 일어났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이제 이런 세계사나 역사에 대해서 이 생각을 하게 되고 조금 재미가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선생님의 마음이에요. 자, 오늘의 수업은 이제 민주주의 확산이야. 확산이란 거는 퍼진다는 거야. 그지? 민주주의의 확산. 확산은 넓게 퍼진다는 거야. 이 민주주의가 그냥 우리가 지금은 다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은 이 민주주의가 그냥 온 민주주의가 아니라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피 흘리고 희생당하고 차별당하고 무시당하고, 거기서 시민들이 물론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때 시민혁명을 배웠을 때는 그 시민혁명은 말 그대로 좀 돈이 좀 있는 사람들, 좀 잘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귀족들이 말이야, 신분 때문에 귀족들이 자기들이 그냥 잘 태어나가지고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모든 특권과 혜택을 다 누리는 거에 비해서 이 이제 부자 시민들, 돈이 좀 있는 시민들은 나도 좀 이렇게 이제 좀 돈이 생기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나의 권리를, 세금을 내는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주장했던 게 시민혁명들이었다면, 그러니까 중심이 이제 어떤 돈이 있는 시민들이 이제 그런 거였다면, 민주주의란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누구나 다가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떠한 권리와 자유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어떤 이제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못하게끔 내가 뽑은, 선거를 해가지고 내가 뽑은 사람이 더 정치를 국민들을 위해서 잘 하게끔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게 민주주의란 말이지. 이 민주주의는 시민혁명이 있고 나서도 또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란 말이야. 1차 세계대전 이제 지나고 조금 더 민주주의가 이렇게 확산이 돼요. 자, 거기 보면 이제 거기 일단은 세계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중요한 게 민족 자결주의 원칙. 자, 일단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 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 대전이 발생했어. 이거는 우리 그때 요학번 시간에 배웠지만은 뭐하고 뭐다? 제국주의와 제국주의가 서로 싸운 전쟁이 바로 1차 세계대전이란 말이야. 식민지를 먼저 확보했던 제국주의들과 뒤늦게 힘을 키워서 식민지를 확보하려는 제국주의들, 힘이 강한
나라들. 그 두 세력끼리 식민지 다툼으로, 즉 식민지를 왜 많이 확보하려 했냐? 알지? 산업혁명으로 해가지고 크게 이제 산업이 경제가 성장하다 보니까 상품을 팔기 위해서, 상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 더 많은, 더 싼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곳과 더 싼 노동력을 갖다가 가지고 올 수 있고 우리가 만든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식민지들을 막 확보하려 했잖아, 그지? 그래서 먼저 식민지 확보했던 그런 제국주의자들과 뒤늦게 식민지를 확보했던 이 이제 제국주의들끼리 부딪힌 건데, 그 사이에 이제 민족주의란 게 싹 이게 이제 스며들어 가가지고 그 일단은 그래 뭐 발달은 내나 그건 세르비아계의 청년이 오스만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를 총으로 암살을 갖다가 함으로써 이게 슬라브족과 이 게르만족, 이 어떤 그런 민족끼리 어떤 그런 싸움이 이제 그게 시발점이 이제 이렇게 되었던 거지. 아무튼 1차 대전은 제국주의와 제국주의끼리 싸움이었다. 제국주의와 제국주의끼리의 싸움이란 말이야. 전쟁이란 말이야. 제국주의, 전쟁이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지들끼리 싸우면 되는데, 주변에 이제 약소국들, 힘이 약한 애들까지 그냥 자기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할 수 없이 그냥 전쟁에 이렇게 끼어들 수밖에 없고, 또는 전쟁에 피해를 입었고, 공격을 입었고, 막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일단은 한쪽을 우리가 이제 추축국이라고 하지. 한쪽을 연합국이라고 해. 연합국. 추축국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 이렇게가 있고, 연합국에는 영국, 프랑스, 미국 이렇게 등이 있어. 그지? 결국 연합국이 승리했다, 그지? 승리했단 말이지.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의해서, 이거 중요한 거야. 민족 자결주의 원칙 많이 나오는 거야. 원칙. 누가 말했다? 윌슨, 미국 대통령 윌슨이 주장했던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패전국들, 즉 추축국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들의 이 식민지의 국가들을 독립시켜라. 이렇게 독립을 하게끔 돼요. 패전국의 원칙에 따라서 패전국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돼. 야, 이제 너희들은 이제 전쟁에 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 이상 이제 전쟁의 일으킨 책임을 지고 니네들의 국력을 갖다가 식민지들을 다 식민지로 그동안 확보해놨던 식민지 국가들을 다 독립시켜. 그래서 니네들 힘을 갖다가 줄여. 니네들은 힘을 더 이상 키우면 안 돼. 힘을 줄여.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럼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뭔데 대체 이렇게 됐냐? 즉 민족 자결주의는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은 원래 제국주의와 제국주의끼리 싸운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지만은 거기 발단은 민족주의로 인해서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황태자 부부를 총으로 암살하는 바람에 이게 발단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게 이제 슬라브족과 범게르만 민족끼리 이렇게 서로 싸움이 이렇게 됐던 게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발단이 되었는데,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이 이 같이 전쟁에 이 세력이 커지는 걸 막으려고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에 같이 참여를 갖다가 이제 해가지고 전쟁이 확 유럽 전체로 이게 벌어지게끔 됐던 게 1차 세계대전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 미국 대통령 윌슨은 이 세계 1차 대전이 민족끼리 했던 그런 어떤 문제를 갖다가 다른 나라가 간섭을 해서 생겨난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민족끼리, 민족의 문제는 그 민족한테 그냥 문제를 해결하게끔 내버려두고 다른 나라가 간섭하지 말자라는 주의야. 이거는 그 민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민족이 스스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할 수 있게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은 참견하지 말자는 거야. 간섭이나 참견하지 마라. 참견하지 마. 자결, 스스로 결정한다. 스스로 자해, 결정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패전국들이 가지고 있던 이 식민지들의 민족들이 스스로 자기의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게끔 다 독립시켜줘라. 이렇게 이제 한 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할 수밖에, 그러니까 어차피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힘이 있나?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게 성전국인 연합국이 시키는 대로 그냥 독립을 시켜줄 수밖에 없었어. 그렇다면 이긴 나라들은 역시 이긴 나라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긴 나라들은 야, 우리 전쟁 이겼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민지를 왜 독립시켜줘? 우린 싫어. 그렇게 시켜주면 우리나라의 힘이 약해지는데, 우리가 팔아먹을 데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식민지를 확보했는데, 서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싸워가지고 그걸 희생을 따라서 식민지를 확보한 건데, 우리는 이긴 국가인데, 우리는 식민지 확보한 거 우리는 못 내줘 라고 해서 성전국의 연합국의 식민지들은 독립을 안 시켜줘. 독립이 안 해줘. 안 시켜줘. 미국 대통령이 네가 아무리 떠들어봐라. 우리는 이겼잖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식민지 그대로 가지고 갈 거야. 이렇게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오로지 이 민족자결주의 원칙은 패전국들에게만 해당이 되었던 사항이었다. 알겠어요? 자, 근데 이제 대신에 이제 어떠한 뭔가의 변화는 생겼어. 어떤 변화가 생겼냐니까, 이제 영국과 프랑스 등 연합국가, 그리고 새로이 독립했던 신생 독립국 등이 이제 원래 이전까지는 재산에 따라서 선거권을 주어졌단 말이야. 돈 있는 사람만 선거권을 주어졌다고. 돈이 없으면 니네들은 그냥 정치 참여도 못하고 선거도 못하게 했어. 요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아까 이 부자 시민들이 주도했던 부자 시민들이 주도로 모든 게 이렇게 나라가 이게 돌아갔기 때문에, 부자 시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식민지를 갖다가 한 거야. 부자 시민들이, 즉 내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데, 내가 공장을 하고 내가 공장 사장이고 물건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내가 정부에다가 국가에다 세금을 많이 내는데, 그럼 국가가 알아서 나서서 우리가 더 팔아먹을 수 있게끔 식민지를 만들어라고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식민지를 확보했단 말이지. 이 국민들이, 밑바닥에 있던 국민들이 원했던 게 아니고 부자 시민들이 원해가지고 생긴 게 1차 대전이란 말이야. 아직까지 중심 세력이 이제 부자 시민들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데, 1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이 재산에 따른 선거권을 폐지를 하게 돼. 그러니까 이 선거권에 제한을 안 두는 거야. 왜? 1차 세계대전 때 군인으로 나갔던 사람들은 부자 시민이 나갔냐? 아니란 말이야. 힘없는 국민들, 백성들이 나가서 대신 전쟁을 하고 죽어줬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희생당했던, 전쟁에 참여했던 밑바닥 국민들이, 야, 우리도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는데 우리의 힘이 제일 크지 않느냐? 우리에게 선거권을 달라.
왜 재산에 따라서 선거권을 주냐? 재산이 없는 사람도 선거권을 달라. 이렇게 해서 재산에 따른 선거권이 선거권 이제 이 제한되는 게 폐지가 된 거야. 선거권 제한. 재산에 따라서 선거권을 제한했는데 이러한 재산 이 있고 없고를 다 상관없이 이렇게 점차 모두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거지.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지? 그러다가 이제 보통선거가 실시돼요. 보통선거. 보통선거라는 건, 보통선거 중요해. 이거 중요하고, 민족 자결주의 정치 중요하고, 요거, 재산에 따른 선거권 제한된 거 중요하고, 보통선거는 뭐냐? 말 그대로, 그냥 보통, 성별,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고, 재산, 있고 없고 차별 없고, 학력이 고학력, 저학력 차별 없고, 장애가 있고 없고 차별 없이 일정한 나이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가 선거권을 주는 게 바로 보통선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는 다 보통선거를 하고 있지. 알겠어? 국민 모두에게 선거권을 주는 제도. 어떠한 차별 없이 국민 모두에게. 근데 이제 일정 나이, 그렇다고 뭐 한 살, 두 살 뭐 어떻게 해요?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는 선거권을 갖다가 주어지진 않겠지. 아직까지 뭐가 이게 자기의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으니까. 일정 나이 이상, 즉 성인을 말하겠지. 성인에 한해서 모두에게 선거권을 주는 게 바로 보통선거란 거야. 이 보통선거가 이제 실시되는데 어느 나라에서 실시되느냐 하면 독일이 이제 멸망한 다음에, 독일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독일 제국이 1차 대전으로 멸망했지. 그 다음에 생겨난 게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이야. 바이마르 공화국이란 게 생겨나. 이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바이마르 헌법이란 걸 만들어. 바이마르 헌법. 바이마르 헌법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최초의 어떤 보통선거가 실시돼.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고 20세 이상의 남녀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선거를 이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바이마르 헌법에 의해서 이 보통선거가 실시된다. 보통선거 실시되는데, 근데 아직까지 이 말고 다른 영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은 아직까지 여자들에 대해서는 선거권이 안 주어졌어. 일단은 남자들이 한해서만 선거권이 주어지는 거지 여자들은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었어. 이제 독일적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가장 먼저 그런 남녀 차별 없이 이제 이렇게 주어졌다. 이걸 알아두면 되고. 자, 그러면 여자들은 언제 선거권을 갖다가 가져가느냐? 이제 여자들의 참정권, 즉 참정권이 참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곧 선거권을 말하는 거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내가 내 한 표를 행사해가지고 정치 지도자를 갖다가 뽑는 게니까 참정권이란 거는 선거권이라고 이해하면 돼. 일단은 이제 여성의 참정권. 획득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배경은 이제 19세기 이제 전반부터 이제 여성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막 여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 왜? 여자들은 고대 그리스 로마부터 해가지고 고대 그리스에 그때도 민주주의 정치가 있었지만은 선거권 없는 거, 외국인 안 돼, 여자 안 돼, 그지? 오로지 그냥 남성 시민에게만 선거권을 주어지는 그 민주정치가 고대 그리스부터 있었는데, 아무튼 고대부터 쭉 여자들은 선거권이 없었단 말이야. 여자들은 선거권, 정치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었어. 근데 이제 이렇게 19세기 들어서부터 이제 여자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에게도 선거권을 달라.
달라라고 이게 이제 그 19세기부터 이렇게 이제 그 여성의 참정권을 주장하기 시작해. 그리고 또 뭐 서프로제트라는 운동도 있는데, 서프로제트 거기 교과서에 나오나? 서프로제트 운동이란 게 있는데, 얘는 이제 아주 과격 운동이었어. 이제 여자들 중에서도 조금 세게 말이야. 야, 씨, 우리 여자들하고 너무 이게 예쁜 거 좋아하고 이렇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순종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우습게 보이지. 우리에게도 선거권을 달라 해가지고 아주 과격하게 막 폭력적으로 선거권을 달라고 주장했던 운동이 서프로제트 운동이라고 해. 그런 운동도 있었고. 근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1차 세계대전이야.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세계대전을 계기로 여성의 참정권이 이게 주어지게 된단 말이야. 왜? 남자들은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남자들은 밑바닥에 산 남자 국민들은 전쟁하러 나가잖아. 그러면 이 전쟁이 하기 위해서는 많은 무기들, 많은 전쟁에 필요한 물건들, 우리 그걸 갖다가 군수품이라고 하는데, 전쟁하려면 군복도 있어야 돼, 철모도 있어야 돼, 물통도 있어야 돼, 뭐 여러 가지 뭐 무기화학 뭐 무기 만드는 공장도 있어야 돼. 온갖 종류의 어떤 그런 전쟁에서 필요한 물건들이 많이 있잖아. 그걸 누가 만들어? 일단은 군수 공장에서 만들어내 가지고 전쟁터로 이렇게 내보낸단 말이야. 근데 남자들이, 예전에는 공장에 남자들이 주로 일했지만은 그 남자들이 전쟁터로 나가기 때문에 공장은 돌려야 되는데 누가 일을 할 거야? 여자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자들이 이제 군수 공장에서 여성들이 군수 공장에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도, 우리도 이제 점점점 이제 이게, 예전에는 집안에서 요리하고 애 키우는 거 이런 게 여자들의 주로 어떤 그렇게 남편의 내조를 잘하는 게 여자들의 주 업무였다면, 이제는 밖에 나와서 공장에 나와서 일도 해야 되고, 이제는 남편이 없으니까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그러니까 이 사회에 뛰어들어가지고 이제는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이제는 강력한 여성을 갖다가 원했던 거지. 이 시대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고, 이 내 새끼들을 먹여 살리려고 그러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여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내가 군수 공장에서 일하고 1차 대전의 승리도 우리 그러니까 왜 우리의 권리를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맞거든, 그 말도.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해서 여성의 참정권, 선거권들이 이제 주어지기가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뭐 독일, 영국, 그다음에 뭐 미국 등에서, 이제 유럽 국가들과 미국 등에서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을 해요. 참정권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속 다른 나라로 확산돼 나가. 뭐든지 한가 생기면 이게 이제 점차 다른 이웃 나라로 확산되어 가는 거야. 자유주의도 확산되어 가고 민족주의도 확산되어 가듯이, 이러한 여성들의 이제 참정권도 어차피 이제 유럽에서 유럽 전체가 전쟁에 휩싸였기 때문에, 이제 아무튼 유럽 전체로 이러한 여성의 참정권들이 지금까지 억압받고 있던, 여성들이 억압받고 있고 그냥 남자들에 의해서 순종만 해야 됐던 이런 여자들이 이제 스스로의 권리를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찾으려고 하고 이렇게 이제 해 나갔다는 거지.
아무튼 여성의 참정권은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여성의 참정권이 생겨난다. 독일, 영국, 미국 등이 이렇게 되고 인정되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자, 이게 또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호돼요. 노동자들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권리 보호. 이것도 역시 배경은 1차 세계대전이야. 세계대전. 이라서 이게 일어나는 게 역시 뭐야? 군수 공장들이 막 이게 이제 가동을 돼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즉 여자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던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아무튼 전쟁에는 주로 젊은이들이 이렇게 나가서 싸웠잖아.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기가 힘든 그러한 사람들은 무조건 이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됐다고. 그러니까 그러했던 노동자들의 권리도 역시 여성들이 주장한 것처럼 그런 전반적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게 되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러려면 노동자들이 만약에 손나 뿌리면 에이씨 하고 우리 안 할래, 안 만들래 해뿌리면 당장 전쟁에 이제 이게 큰 타격을 입잖아.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요구를 사항을 갖다가 이 국가로서는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각국에서 어떤 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이렇게 보장해주고 그 처우 개선, 즉 대우를 이 대우를 좀 이렇게 잘 해주는 어떤 그러한 법과 제도가 마련이 됩니다. 법과 제도가 되는데 거기다가 여기다가 플러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 대공황. 우리 수업 그때 했었지? 경제 대공황. 이제, 그러니까 1차 이제 이게 세계 대전으로 인해가지고 가장 큰 이익을 본 나라는 미국이라 그랬어. 왜냐면 미국은 자기 나라에서 전쟁한 것도 아니야. 전쟁은 유럽에서 일어났어. 근데 유럽에서는 이제 군수품들이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공장을 계속 돌려가지고 유럽에다가 물건들을 팔아먹어. 수출해.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경제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계속 돌리고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공장들은 듬듬 더 늘어나고, 공장이 늘어나니까 거기에서 일할 사람들을 더 채용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가 막 쭉쭉쭉쭉쭉쭉. 1차 세계대전 때문에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제가 쭉쭉쭉쭉쭉 올라간다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는 거야. 그런 경제가. 그러다가 이제 1차 대전이 끝나버렸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물건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 그러다면 공장이 안 돌아가요. 그러면 그 지금까지 채용했던 근로자들은 할 일이 없어. 내보내야 돼. 해고시켜야 돼.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다가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모든 경제가 올 스톱이 빡 돼버린 거지. 공장은 많이 만들어 놨겠다. 막 기계하고 설비는 막 해가지고 어디 은행에 돈을 빌려가지고 말이야. 막 투자해가지고 사업가들은 말이야. 굉장히 일을 막 벌려놨는데 물건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그때부터 이제 경제 대공황이 이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실업자들이 발생하고, 그 실업자들이 이제 이렇게, 일단은 뭐,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공장에서
돈을 월급을 타야만 그 월급 가지고 다른 것도 빵집 가서 빵도 사 먹고 꽃집에서 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면 또 빵집이나 햄버거집이나 식당이나 모든 업종에서는 또 그 손님들이 많이 들어와야 그 돈 가지고 또 다른 데 쓰고 해서 경제가 돌고 하는데 실업자가 대량으로 생겨버리니까 얘네들이 수입이 없으니까 돈이 흐르지는 않는 거지. 그러니까 경제 대공황이 났잖아. 경제 대공황이 미국을 중심으로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고, 이 경제 대공황으로 이제 이걸 갖다가 이게 이제 유럽까지도 같이 이 영향력을 주고 유럽 경제도 밑바닥, 미국도 밑바닥, 모든 전 세계 경제가 다 그냥 이 바닥을 쳤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뉴딜 정책이란 걸 썼잖아. 뉴딜 정책. 여기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은 뉴딜 정책, 즉 정부가 나서서 대규모 토목공사부터 해가지고 대규모 공사를 일부러 벌리는 거야. 대규모 다리를 놓는 거, 대규모 댐을 놓고 대규모로 어떤 이제 국가 같은 그런 이제 거대한 공사를 국가가 나서서 진행하면 그 공사에 사람들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채용해서 쓰는 거지. 그래서 국가가 그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월급 받아서 그 돈으로 이렇게 이제 또 돈이 돌게끔 한 게 미국의 뉴딜 정책이고, 영국과 프랑스는 자기들의 식민지들이 많기 때문에 영국의 돈이 파운드, 미국의 돈이 프랑이니까 영국과 프랑스 등 식민지들이 많은 나라들은 식민지들과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블록 경제를 해가지고 즉 식민지에 죽어나든 말든 우리 영국 본토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이 식민지에다가 이렇게 물건들을 더 이렇게 팔아 제끼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 돈을 갖다가 가지고 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했고, 뒤늦게 이제 독일이나 이탈리아들은, 일본이나 이런 애들은 얘네들은 식민지가 없단 말이야. 1차 대전 이후로 식민지 다들 독립시켜 주었잖아. 독일, 이탈리아, 일본 얘네들은 식민지가 없어. 그러면 미국처럼 이런 식으로 국가적인 대규모 이게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돈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그래서 막 생각하는 게 그냥 군수공장을 다시 돌리자. 군수공장을 다시 돌리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 전쟁을 일으켜야만 군수공장 돌고 또 계속적인 전쟁을 해야만이 이 군수공장, 군수산업이 잘 돼야 그 군수산업에서 다른 산업도 다 돌고 돈다 해서 얘네들이 이제 뒤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얘네들이잖아. 아무튼 이 이야기가 왜냐면 이 경제 대공황으로 뉴딜 정책으로 인해서 아까 말하는 이제 이 노동자들, 실업자들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아까 대우를 잘해주는 거야. 노동자들이 일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돈을 써야 돼. 그래야 돈이 돌잖아. 그러니까 딱 근무 시간도 딱 정해놔 버렸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일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쉬어. 쉬는 시간을 줘야 그 사람들이 나가서 돈을 쓸 거잖아. 계속 일만 한다 그러면 돈이 안 돌잖아.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의 휴식 시간도 보장하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어떤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냥 노인 연금도 주고, 또 일을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무료 급식도 해주고, 이런 어떤 최저임금도 보장해주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활동을 하면서 그런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를 해주는 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계기로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호가 된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다가 이제 점점 아까 말한 이런 경제 대공황에서 얘네들이 전체주의, 즉 군국주의. 얘네들은 전체주의와 군국주의를 갖다가, 즉 이 경제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가 중심이 돼가지고
국가가 제일 우선이다. 군사력이 제일 우선이다.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야 군수 산업을 돌려가지고 나라의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체주의, 백성들, 그러니까 국민들의 희생을 당하더라도 국가가 제일 우선이다. 라는 게 바로 전체주의거든. 전체주의라는 게 국가가 제일 우선이다. 국민들은 무조건 국가가 하는 말에 따라야 된다. 약간 어떤 민주주의와 이게 반대되는 것으로 지금 이게 가고 있잖아. 이러한 전체주의가 이제 이렇게 또 이 유럽에서 이 나라들을 독일, 이탈리아, 뭐 스페인 이런 나라들을 일본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 전체주의가 전체주의가 시작돼요. 전체주의, 군국주의.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 그지? 이게 확산돼 가는 거야. 어느 나라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이런 나라들을 상대로 이렇게 이제 이게 전체주의. 자기 왜? 경제 대공황을 자기들은 회복하기 위해서. 뭘로? 전쟁을 통해서. 그럼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국가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국민들이 국가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지. 그런데 그걸 이제 그러한 때는 보면 이제 전체주의 정권이 이제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일당 독재, 그러니까 위에 어떤 정치 지도자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독재가 시작되니까 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저항 운동들이 막 일어나.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여러 세력들이 연합한 인민전선이란 게 수립이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무튼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지, 자유 제한하고 일당 독재를 갖다가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하기 시작해. 저항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저항을 하게 되는 거야. 저항 이게. 그러고 생겨난 게 이제 프랑스에서는 인민전선이라고 해서 이게 다 같이 연합해서 이 일당 전체주의에 대항하자라는 인민전선이라는 게 수립되고 또 에스파냐가 바로 스페인이야. 에스파냐. 에스파냐하고 스페인하고 자꾸 헷갈리는데 다른 나라가 아니고 에스파냐는 왜 에스파냐하고 왜 스페인어를 하냐면 스페인은 영어식 발음이야. 영어식 발음이고 에스파냐 사람들이 자기 나라 이름을 말할 때 에스파냐라고 한대. 그래서 근데 지금에는 보면 이제 주로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지금 공통으로 쓰는데 이제 헷갈려. 두 나라가 다른 나라 아니고 같은 나라다. 스페인은 영어식 발음, 스페인. 에스파냐는 스페인의 자기 나라의 그 본토 발음, 에스파냐. 알겠어? 이제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우리는 우리나라를 대한민국, 세계적으로는 코리아 하듯이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돼. 아무튼 에스파냐에서도 보면 이게 뭐 프랑코가 일당 독재를 하고 거기에 반대하던 어떤 이제 인민전선이 정부가 또 수립되고 독일에서는 이제 히틀러가 나치당을 만들고 이 국민들을 또 억압하면서 이때는 이제 국민들이 억압이 아니지. 이때는 이제 이 아주 말발을 세워가지고 국민들을 확 현혹시키지. 히틀러 연설을 너무 잘했대. 연설만 들으면 다들 히틀러한테 뿅 갔대. 그렇게 해서 아무튼 전체주의의 어떤 이제 그런 발판을 마련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뭐 게슈타포나 어떤 친위대, 자기들의 어떤 친위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자기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갖다가 다 처형시키는 등 이렇게 전체주의가 점점 커져가고 곧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늘은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